204페이지 보겠습니다. 204페이지. 건설대지 소유권 확보입니다. 자, 원칙 사업계획 승인받으면 건설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다. 원칙은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건물 짓고 싶으면 땅 사와라는 얘기고요. 예외, 다음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그 말은 미확보해도 된다. 하나, 둘, 셋. 3번부터 안중에 3번. 국가지하체 공사공사. 두 번째, 소유권 확보 못했지만 대지에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은 있다. 첫 번째가 중요하죠. 첫 번째, 지구단위 결정. 자, 여기서 건설 사업을 하려면 원칙은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는데, 다음 같은 경우는 미확보해야 된다. 3번이 국가지자체 공사공사. 두 번째, 소유권은 없지만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첫 번째가 문제죠. 자, 이 사업학에서 얘기했다.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지구단위 계획 결정할 것이고, 두 번째, 대지 면적의 80% 이상 사용 수익권을 확보했고, 세 번째, 나머지 미확보한 토지가 미확보가 매도 청구 대상이 되면 이 상태에서 먼저 사업계획 승인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사업계획 승인 해주고, 자, 미확보한 토지에 사업계획 승인 해주는데, 먼저 여기 가기 전에 80% 이상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을 확보해야 되는데, 저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가 누구냐? 조합이다. 조합인 경우에는 95% 이상. 얘는 쓸 수 있는 권리인데, 조합은 95% 이상 권리가 아니고 소유권입니다. 조합은 95% 소유권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확보한 토지에서 매도 청구하는데, 매도 청구 그러면 거기 있는 게 총 5가지 있죠. 첫 번째, 얼마 줄 테니까 시가에 매도 청구. 두 번째, 얼마 이상 협의한다. 3개월 이상 협의한다. 세 번째가 원주민 보호가 있고 사업주체 보호 있어요. 사업주체 보호 그러면 얼마 이상 확보하면 95% 이상 확보하면 사업주체 보호 측면에서 모든 자에게 할 수 있고, 95% 미만 확보했다. 95% 미만. 이것은 원주민 보호 측면에서 어떤 사람이 원주민이냐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표에 지정되기 10년 전 소유. 얘가 원주민이니까 얘한테는 할 수가 없다 그래요. 그리고 끝으로 네 번째, 거기 있는 4번 얘가 아주 출제가 잘 되는데 뭡니까?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리모델링 결의입니다.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않는 토지 건축물에 대해서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출제가 잘 되니까 이 부분 정리 좀 잘해야 됩니다. 그래봤자 별거 있습니까? 매도 청구는 시가, 3개월 이상 협의, 95% 이상 확보, 모든 자에게 할 수 있고, 95 미만 확보, 10년 전 소유자 할 수 없다고.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결의에 찬성 안 하면 토지, 대지, 건축물 전부 다 매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번 이제 승인 여부 결정인데, 승인 신청 받았으면 60일 숫자 잡고 60일 내에 통지하고. 4번 사업계획 승인 교시할 겁니다. 이렇게 주택법도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다른 법에 의한 인허가 등 받은 걸 봅니다. 왜요? 그러면 승인권자가 그쪽 기관장과 협의를 했으니까. 협의 요청 받으면 며칠 내에 대답하고, 그러면 20일. 의제되는 사항은 20일. 건축법 며칠? 15일. 주택법이니까 20일.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의제되는 사항은 많다는데, 그 중에서 옛날에는 3번이 진하게 나왔죠. 건축법 건축허가 받은 걸 본다. 시험 문제 옛날에는 잘 나왔어요. 요즘 좀 안 나오고 있고. 5번 이제 공사 착공시기라는 써있는데, 사업계획 승인 받았으면 공사를 착공해야 하는데, 언제 착공합니까? 그 시기도 잡아야 돼요. 자, 여기다 사업계획 승인 받았다. 몇 세대 할 거냐? 700세대 한다. 700세대. 자, 여기도 몇 세대? 똑같이 700세대다. 근데 여기는 분할하지 않고 미분할, 그냥 한꺼번에 다 하겠다. 여기는 700세대지만 분할하겠다. 분할 나눠가지고 이렇게 여기를 109, 209 나눈다. 그러면 어쨌거나 700세대니까 얘는 사업계획 승인받고 착수기간이, 미분할은 승인받고 몇 년입니까? 하면 5년 암기해야죠. 분할했다 그러면 누가 먼저? 얘가 먼저. 109 먼저. 109가 최초다. 최초. 109 먼저. 그러면 얘는 이제 그 다음에 최초외가 되겠죠. 최초외. 최초는 사업계획 승인받고 몇 년이요? 그러면 5년 내하고, 최초외는 최초가 착공하고 몇 년 내야 돼요? 2년 내. 그래서 5년, 2년이요. 미분할하면 승인받고 5년, 분할해서 최초 공고는 최초 공고까지 승인받고 5년, 최초외는 최초 신고하고 2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있는 이 5년과 5년은 이것은 자, 하다가 사업이 중단되는 거예요. 중단되면 중단 사유가 끝나요. 중단 사유가 종료되고 그럼 다시 시작해야죠. 1년 연장합니다. 1년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건축법이 1, 3, 2, 1. 건축허가 받고 1년, 공장 3년, 농지를 받으면 2년. 이 기간 내에 착수하면 취소된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 연장할 수 있다.
1321 그러면 주택법은 5521 사업계 승인받고 5년 분할했다 최초 공고 5년 최초 외에는 최초 신고하고 2년 이렇게 해서 이제 얘가 이 두 개가 중단되면 중단세 끝나고 1년 연장한다. 그 기간은 암기 쫙 해야 돼. 중요하니까 기간 암기해 줘야 되고 넘겨봅시다. 넘겨보게 되면 이제 사업계획 승인받았으면 착수할 때 아까 5521 착수할 때는 착공 신고합니다. 착공 신고. 1번 사업계획 승인받은 사업주체가 공사 시작할 때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신고한다. 착공 신고하고 2번 착공 신고하는데 2번은 뭐냐 그러면 자 여기 봐요. 자 여기에다가 지금 사업계획 승인 지구대 결정 필요 80에서 확보 미확보가 매도 청구됐어요. 승인 났습니다. 승인 나서 착수하려는데 아직까지 여기 이렇게 미확보한 토지가 있어. 미확보. 아직까지 확보 못한 이런 상태에서 착수해야 되는데 이런 상태에서 착수할 때 착수 시기가 언제냐 이걸 물어봐요. 남의 땅에다가 어떻게 시작을 할 거냐. 그래서 착수 시기인데 읽어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얘가 매도 청구하니까 토지 소유자가 시가 같은 거 팔아라. 팔겠다고 얘가 합의를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합의해주면 할 수가 있고 합의가 안 해주면 소송 제기해서 뺏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사업주체가 신고 후 공사 시작할 경우 사업계획 승인받은 해당 건설 대지 매도 청구 대상 대지가 포함되어 있으면 해당 매도 청구 대지에 대해서 체크합시다. 대지 소유자가 매도에 합의. 그래 팔게 어쩐다? 합의해준다. 합의해준다든가 그 다음 매도 청구에 대해서 체크합시다. 법원의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에만 확정 판결 아니라도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에만 공사 시작할 수 있다. 미확보한 토지 같으면 첫 번째 뭐 하든가 그 소유자가 합의해주든가 그래 팔게 합의해주든가 그럼 소유권을 안 넘어서 시작한다고 또는 승소 판결 끝까지 못 파겠다고 버티니까 법원에 소송 제기해서 이겼다고 승소 판결이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시작할 수 있다. 7번 승인 취소입니다.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다음 갖고 하나에 담은 승인 취소 체크합시다. 할 수 있다. 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인데 자 1번 보면 5를 2번에 시작 안 하면 여기 봐요. 미분할이면 승인받고 몇 년 내요? 5년 내. 5년 내 착수해야 돼. 안 하면 어쩐다? 취소할 수 있다. 분할이다. 최초 몇 년? 5년. 5년 내 착수 안 하면 취소할 수 있다요. 최초에는 몇 년? 2년. 2년 내 착수 안 했을 때 취소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게 문제가 돼요. 몇 세대 한다고? 700세대. 700세대에다가 사업계획 승인받아요. 700세대. 700세대 사업계획 승인 받아가지고 자 109 400세대 먼저 합시다. 209 300세대 나중에 합시다. 109가 시작했다고 시작했습니다. 시작했어요. 시작하고 난 상태에서 몇 년 내? 2년 내. 2년 내 얘가 시작을 안 하면 이미 109는 2년이라는 기간을 치면서 뭐가 공사 다 끝났어 이게. 근데 얘가 시작 안 해가지고 취소가 돼버리면 이게 어쩐다고? 통째로 다 취소. 그러면 옛날 건물 지어놓은 거 이것저것 이거 철거와 원상복귀해야 되는데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얘는 취소 사유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1번에 그런 얘기요. 사업주체가 5를 위반해서 공사 시작하지 않냐면 시작 안 하면 5년 내 착수 안 하면 2호 나목제입니다. 나목이 뭡니까? 최초 외 2년. 그거는 착수 안 한다도 취소시키면 최초까지 같이 취소되니까 안 된다고 그것은. 좀 이따 문제 풀면 나옵니다. 작년에 그런 내용까지 출제가 다 된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사업주체가 경매, 공매 등으로 대지 소유권 상실 3번 부도 파산으로 공사 완료 불가능. 경공매로 대지 소유권 상실하거나 부도 파산 망했어요. 완료 불가능해요. 그러면 취소할 수 있는데 다시 위로 다시 가서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다음 갖고 해당하면 승인 취소할 수 있다. 가란에 2호, 3호. 2호가 뭡니까? 경공매 소유권 상실 3호 부도 파산. 그 경우에 체크합시다. 주택 분양 보증이 된 사업은 제외. 주택 분양 보증이 됐으면 경공매로 소유권 날라가든가 말든가 망하든가 말든가 어차피 뭐 받았으니까 보증 기간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승인 취소 안 한다 이 얘기입니다. 거기까지가 중요 파트였고 3번 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4번 사용검사 얘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혹시나입니다. 혹시나 1번 국공유지 우선입니다. 우선 그러면 특혜입니다. 국가나 지자체는 그가 소유하는 토지를 매각 임대할 때 국민주택 규모주택을 50% 이상 또는 조합주택 건설하겠다. 또는 그런 주택 건설해서 대지 조성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조성된 대지를 파느냐 조성이 안 된 걸 파느냐. 조성이 되는 걸 누가 우선 판다? 국민주택 규모주택을 그러니까 85 이하 되는 거 서민형 주택을 50% 이상 짓는다.
또는 조합주택을 건설한다. 그자에게 조성된 토지에 밀입할 수 있고 아직 조성이 안 된 것은 그런 주택 건설을 하고 대지 조성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똑같은 말이요. 밑에 2번은 이렇게 해서 우선했으면 특혜죠. 빨리 해야 돼. 빨리면 8자가 맞겠어요? 2자가 맞겠어요? 8년은 빠른 게 아니잖아요. 2년 내에 조성된 대지 팔았으면 2년 내에 뭐 하라고? 집 지으라고. 조성이 안 된 거 팔았으면 2년 내에 대지 조성하라고. 2년 내 안 하면 매각 있으면 환매하고 임대했으면 계약 취소, 끝매정 뭐라고요? 할 수 있다. 또 해야 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주택법은 할 수 있다. 채비지는 1번하고 3번 잡아 1번, 3번. 사업주체가 군민등기로 채비지가 뭡니까? 토지과 사업시행자가 환지 방식으로 할 때 자기 몫을 떼는 게 채비지 아닙니까? 이 채비지에서 군민대 사업주체가 채비지 매각 요구하면 채비지 총 면적의 2분의 숫자 2분의 1 범위 내에서 군민대 사업주체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2분의 1 범위 내에서 우선 공급할 수 있다. 두 번째, 사업주체가 환지계획 작성 전에 채비지 매각 요구하게 되면 채비지가 어디서 나와요? 환지계획을 만들었을 때 채비지 보류지 명세. 환지계획 1번이 뭐죠? 환지설계. 2번 필지별 환지설계. 필지별 환지. 3번이 필지별 거리별 청산된 토지 명세. 4번 뭐요? 채비지 보류지 명세. 그러니까 환지계획을 만들어야 채비지가 나온다. 그 환지계획 작성하기 전에 먼저 채비지 매각 요구하면 토지발 사업시행자는 군민대 사업주택이 줘야 될 채비지를 하나 단지로 만들어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3번 이때 채비지 공급가액은 조성 원가 기준이 조성원가 아니고 감정가 원가 너무 심한 감정가를 기준하되 이 국민주택이 임대주택이면 임대주택이면 조성 원가로 할 수가 있습니다. 4번 채비지 매각할 때는 경쟁 입찰이 돼 매각을 요구하는 사업주체가 한 명이라면 수의계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비지 활용에서 첫 번째, 군민대 사업주택에 2분의 1 범위 내에서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세 번째, 채비지 조성가액은 공급가액은 감정가를 하되 임대주택이면 조성 원가로 할 수 있습니다. 3번 이제 토지 등의 수용사인데 주택법에서 토지 수용 그러면 국가자체 공사만 등록사업자 민간인한테 수용권은 안 돼요. 국가자체 공사만 뭐 할 때? 군민대 건설이나 군민대 건설한 대지조성. 군민대 건설이나 군민대 건설에 대한 대지조성 할 때만 수용이 됩니다. 수용 그러면 반사를 무슨 법? 공치법. 공치법에서 수용하려면 뭐 받으라? 사업인정고시 받으라. 근데 이 법은 뭐라 하냐? 그럴 필요 없다. 사업계획 승인만 받으면 뭘 본다? 사업 인정 받은 것으로 본다. 그 다음 이제 4번 사용검사입니다. 사용검사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첫 번째 사용검사권자인데 사용검사권자는 원래 정상적이면 사업계획 승인 한 자가 사용검사해야 돼요. 승낙을 한 자가 검사를 해야 되는데 주택법은 좀 안 맞아. 아까 사업계획 승인은 누가 했습니까? 10만 미만이면 누가 한다고? 그 도시를 관리하는 자.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단시, 정군소. 10만 이상은 시도, 대도시. 근데 사용검사는 원칙 누가요? 시군구. 완전 달라. 사용검사는 시군구. 예외적으로 아까 국장이 승인한 거 4개 있죠? 국가, 토지공사. 330만 이상의 토지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수도권 광역시 긴급한 주택해서 지역균형개발. 또 국가자체 공사가 50을 출자한 법인. 그거는 국장한테 승인받고 검사도 국장이 합니다. 그 부분 맞아져요. 두 번째, 검사 기간이 건축법은 7일인데 주택법은 15일. 세 번째, 분할 사용검사. 이게 봐봐요. 이렇게 공구별로 분할했으면 이 부분만 먼저 끝나면 이 부분만 분할 사용검사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왜 공구를 나누는데요? 착공검사 따라하고 사용검사 따라 하려고 나눴습니다. 미분할다. 이렇게 세 동지면 한 동 끝나면 한 동만 먼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거 있다 없다 물어보니까 자, 분할 건설하기 위해서 사업계획 승인 받은 경우 완공된 주택에 대해서 공구별로 즉 분할해서 사용검사 받을 수 있고 사업계획 승인 조건은 미행된 대리행위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공사가 완료된 주택에 대해서 동별로 사용검사 받을 수 있다. 있다 없다니까 있다. 분할 사용검사 받을 수 있다. 동별 사용검사 받을 수 있다. 3번 타 법에 의한 사용 승인 의제. 이거 무슨 얘기냐? 아까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의제되는 사항이 많다요. 그렇게 해서 공사 끝나가지고 사용검사 받으면 똑같이 의제되는 사항은 많다요. 무슨 얘기냐?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건축법 건축가 받은 걸 본다 그랬죠.
그렇게 해서 공사 끝나가지고 뭘 받으면 사용검사 받으면 주택법 뭐 받은 걸로? 건축법 뭐 받은 걸로? 사용 승인 받은 걸로 본다. 그러니까 주택법에서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건축법 건축허가 받은 걸로 보고 공사 끝나서 주택법에서 사용검사 받으면 건축법 사용 승인 받은 걸로 본다. 법은 사용검사 신청인데 사용검사 신청은 누가 합니까? 상식으로. 누구겠습니까? 건물 지은 사람이 해야지. 그자가 누굽니까? 사업주체. 그러니까 원칙은 사업주체가 공사 끝나고 사용검사 신청을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예외. 사업주체가 아니고 시공을 보증한 자, 입주자가 할 수 있는데 왜 사업주체가 않고 보증한 자는 입주자가 합니까? 물어봤더니 첫 번째, 사업주체 망했다. 어쩔 수가 없지. 두 번째, 안 망했는데 공사 끝났는데 사업주체가 신청을 안 한다. 어쩔 거예요. 입주자하고 들어가야지. 첫 번째, 1번 사업주체 파사입니다. 사업주체 파산. 사업주체 파산은 먼저 누가 나오냐? 보증자가 먼저 나와요. 보증한 자가 나서서 공사 끝내고 사용검사 받아야 한다. 보증자가 두 번째, 보증자가 없거나 마저 파산하면 우리나라 IMF 터지고 건설사 다 망하고 보증이 누굽니까? 은행인데 은행도 다 망하고 그때는 누가 할 거냐 더 이상 없는데 방법이 없지. 입주예정자 대표가 시공회사 선정해서 공사 끝내고 사용검사 받아야 된다. 순서가 그렇게 돼요. 사업주체 파산하면 누가 한다? 보증자가 시공회사 선정해서 공사 끝내고 사용검사 받아야 된다. 보증자가 없거나 마저 망해버리면 그때는 입주예정자 대표가 시공회사 선정해서 공사 끝내고 사용검사 받아야 된다. 순서가 그렇게 되고 두 번째, 2번은 사업주체가 안 망했어요. 멀쩡해요. 근데 정당한 사유가 없이 공사 끝났는데 사용검사 신청을 안 해요. 주민을 빨리 들어가야지. 검사 끝내고 들어가야지. 그래서 그때는 누가 하냐? 보증한 자도 할 수가 있고 시공자도 할 수가 있고 입주자도 할 수가 있어요. 보증자, 시공자, 입주자, 시공국에게 사용검사 신청하면 시공국은 사업주자한테 네 왜 사용검사 신청 안 하냐? 이유를 대라. 이유를. 정당한 이유를 대지 않는 이상 사용검사를 지원하든가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해줘야 합니다. 6번 주택의 사용식인데 언제 씁니까? 원칙, 상식적으로 언제 쓰겠습니까? 언제입니까? 검사 받고 쓰는 것이지. 사용, 검사 받고 주택 대지 씁니다. 상식이요. 근데 우리나라는 항상 사용검사 전에 먼저 쓰는 제도 뭐라고요? 임시 사용승인. 완공된 부분만 먼저 씁시다. 임시 사용승인. 그래서 첫 번째, 건축물은 동별로 공사 끝나면 동별로 임시 사용승인 받아 쓸 수가 있고 대지는 구획별로 끝나면 구획별로 임시 사용승인 받아 쓸 수가 있는데 건축물은 동별로 끝나면 동별로 임시 사용승인 받아 쓸 수가 있는데 이 건축물이 공동주택이면 일단은 끝나기는 동별로 끝나는 거예요. 동별로 끝나고 임시 사용승인은 세대별로도 할 수 있다. 세대별로는 할 수 없다 그러면 안 되고 공동주택은 세대별로도 할 수 있다. 4번 주택건설 자금. 얘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혹시나 중요한 게 원래 5개 있었는데 중요한 거 2개가 없어졌어요. 다른 법 넘어가가지고. 혹시나입니다. 주택건설 자금의 주택상환사채입니다. 주택상환사채. 주택으로 돌려주는 사채. 누가 발행입니까? 토지공사하고 등록사업자. 이건 암기해야지. 암기가 어쩌겠어요. 토지공사하고 등록사업자. 토지공사 등록사업자는 주택으로 상환한 사채 발행할 수 있다. 토지공사가 발행했습니다. 믿고 샀습니다. 근데 공사 망해보면 어쩌죠? 망하면 주택상환사 어찌 됩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공사 안 망합니다. 안 망합니다. 등록사업자 발행했습니다. 믿고 샀는데 망하면 어쩌죠? 어쩝니까? 휴지지, 휴지. 불안해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등록사업자는 자본금 자산평가기 실력 1년 중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갖추고 체크합시다. 지급 보증 받은 경우에 한해서 발행할 수 있다. 그러면 대령이 정하는 기준이 뭐냐? 우리 시험에 딱 한 번 나왔어요. 한 번. 절대 중요하지 않아요. 한 번 나왔으니까. 5억, 3년, 300세대. 길게 하지 말고 5억, 3년, 300세대. 등록사업자는 자본금 5억 이상 되고 3년간 300세대 건설 실적이 있고 그거 몰라 괜찮으니까 5억, 3년, 300세대 그렇게만 잡고 가라. 더 읽어볼 가치도 없어요. 2번 발행승인입니다. 주택상환사채 발행하고 싶으면 사채 발행결작서에서 누구 승인? 국장 승인. 암기하죠? 누구 승인? 국장 승인. 국장 승인. 발행 방법은 액면 또는 할인 발행입니다. 기명증권입니다. 액면가를 팔 수도 있고 싸게 팔 수도 있고 액면 또는 할인 발행입니다. 이거 기명증권이다. 기명증권. 취득자 이름이 나온다는 얘기죠. 상환기간은 3년 이내. 이때 3년은
발행일부터 공급계약 체계 시까지 기간이 3년 이내고 양도 명의 변경인데 원칙 양도 중도 해약 안 됩니다. 써요. 위반. 우리는 꼭 하지 마라 그러면 궁금해서 해봐요. 위반 써요. 3-3.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좀 이따 나와요. 양도 중도 해약 안 되는데 해외 이주 또 이러면 되는 거예요. 아 이민 가면 어쩔 거 가서 집 따라가서 집 져줄 거요? 말이 안 되지. 해외 이주 된다. 해외 이주 된다. 그러면 원래 양도 중도 해약 안 되는데 해외 이주 이민 간다고 팔았어요. 우리는 샀어요. 샀으면 어쩔 거요? 들고 다녀봤자 내게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왜? 내 이름이 아니니까. 김영증권이니까. 그러니까 발행회사가 뭐가 있다? 원부가 있다. 원부에다 뭐 쓰고 내 이름 내 주소 쓰고 증권에도 뭐 쓴다? 내 이름 써야 발행자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명의 변경 방법이 어떻게 한다고? 원부에다가 주소 성명, 증권에는 성명. 그렇게 해야 이제 내게 된 거예요. 권리주장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밑에 보면 등록, 이 주택상환사채협약에서 등록사업자 등록이 말소했어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럴 줄 알고 뭐 받아놨어요? 보증 받아놨죠, 보증. 그러면 보증기한 책임집니까, 안 집니까? 져야지. 그러니까 등록사업자 등록이 말소돼도 그가 발행한 사채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유효하다. 효력을 잃는다 이러면 안 된다고. 효력을 잃는다고 하면 무효가 돼본다고. 이거 절대 무효 안 됩니다. 지급 보증 받았으니까 보증기한 책임을 집니다. 그 다음 주택상환사채 발행에 대해서 이 법의 규정이 없으면 누가 발행했다? 토지공사하고 등록사업자. 등록사업자 누구다? 일반 사인. 국가가 채권 발행할 때는 무슨 법? 국채법. 지자체가 채권 발행하면 지방재정법. 일반 사인이 채권 발행하면 무슨 법? 상법. 일반법이 상법이에요, 상법. 그래서 이 법의 규정이 있으면 이 법은 특별법이니까 이 법을 쓰고 이 법이 없으면 상법 사채 발행을 따르라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3번. 우리 국민주택사업특별회는 어디서 설치합니까? 12회 때 한번 나왔어요. 어디서 합니까? 지자체에서. 지금은 그것도 물어볼 가능성도 없고. 그거를 물어보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국민주택기금, 지금 뭐라고? 주택도시기금은 어디서 만듭니까? 정부. 그게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물어볼 가치가 없고. 입주자 저축도 옛날에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 청약, 종합저축 4가지가 있으면 헷갈리니까 물어봤는데 지금은 딱 하나에 전부 다 뭐예요? 주택, 청약, 종합저축 물어볼 가치가 없어요. 그럼 남는 게 건설 자금은 첼로 주택 상환사채인데 얘도 자주 나온 건 아닙니다. 혹시 해봤어요. 3장 주택의 공급, 1번 주택 공급, 1번 주택 공급. 얘는 최근 들어서 잘 나와요. 아주 단순하지만 잘 나와요. 확실히 잡아놓고 1번 양가를 1번 주택 공급 잘 나옵니다.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하려면 입주자 모집, 아파트 분양 입주자 모집하려면 누구? 시공고 승인받는다. 공리가 뭡니까? 단지 내 상가. 단지 내 상가는 시공고 신고한다. 잘 잡아놔야 돼요. 입주자 모집하려면 시공고 승인. 복리, 단지 내 상가는 시공고 신고. 근데 박스 중요해요. 국가지자체 공사 승인 안 받고 신고 안 합니다. 국가지자체 공사가 50호 초과 출전법인도 승인 안 받고 신고 안 합니다. 잘 잡아야 돼요. 입주자 모집, 그래? 시공고 승인 받고, 원주시장 승인 받고, 단지 내 상가 팔 건데 원주시장 신고하고. 나는 누구냐? 국가지자체 공사다. 그냥 하세요, 그냥. 국가지자체 공사가 50호 초과 출제했다. 너도 그냥 하세요. 단순하지만 그게 요즘은 지문 하나 잘 나온다고. 넘겨 2번 견본주택입니다. 견본주택 모델하우스가 옛날에는 모델하우스를 만들어 놓은 것은 무슨 얘기냐? 시민 여러분, 우리 회사가 아파트 지었는데 얼마만큼 잘 지었는가 와서 구경해보고 괜찮으면 청약하세요. 구경했더니 도배 같은 게, 장판 같은 게 타일이 막 번쩍번쩍 했는데 그걸 믿고 청약을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입주해서 보니까는 도배도 꾸질꾸질, 장판도 꾸질꾸질. 이러니까 싸움이 돼야 안 돼요? 돼요. 그래서 싸움이 되면은 뭡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왜 틀리냐? 사업주체는 아니야, 처음부터 그렇게 해서 네가 잘못 봐서 이런 문제 생기니까 아예 어쩐다고? 마감자재 목록표 만들어내고 방 전부 다 촬영이나 영상을 만들어내가지고 다툼이 생기면 그걸 증거를 해가지고 정리해주겠다. 그래서 만드는 게 견본주택 모델하우스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마감자재 목록표인데 사업주체가 시군구청장에게 입주자 모집 승인 받으려면 견본주택에 사용되는 체크합시다. 마감자재 규격 성능 제절적은 체크합시다. 목록표 마감자재 목록표 만들어고 타일은 어디에서 샀고
톱에 어디에서 뭐 이거 다 적어야 된다고 이제. 그리고 각 실 내부 촬영 체크해요. 각 실 내부 촬영 영상은 실이 방아인 그만 방방방 영상 촬영해가지고 가져오라고 그거 보관하겠다고. 그래서 사업주체가 뭐 하고 싶으면 입주자 모집하고 싶으면 모집하고 싶으면 뭐 하고 싶으면 분양 승인 받고 싶으면 뭐 갖다 내라고요? 마감자재 목록표하고 방실 영상을 가져오라. 근데 국가자재 공사는 승인 안 받거든요. 국가자재 공사 승인 안 받거든요. 너는 어쩐다? 견본주택 지을 때 그러면 견본주택을 지을 때 건설할 때 만들어 오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받았죠. 시군구는 받아가지고 사용검사 끝나고 몇 년 동안 보관한다? 2년 이상 보관. 2년 이상 보관하다 다툼이 생겨서 주민들이 달라고 했단다? 준다. 왜 2년입니까? 10년 보관하지. 왜 2년입니까? 창고가 작아서? 그게 아니고 하자업소 기간이 터빈이 장판이 타입이니 하자업소 기간이 몇 년밖에 안 된다? 2년밖에 안 되니까 2년 넘어가면 싸울 일도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2년 이상 보관. 세 번째 3번의 기억은 자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 지금 마감자재 회사가 중간에 망했어요. 아니면 품귀현상 나와서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다른 자재 써야죠. 쓸 때 정전 품질 이상을 써줄까요? 고급 쓸까요? 저급 쓸까요? 이상 써야지 이상. 그러면 다른 자재 쓸 때 야 회사 바뀐다라고 알려줘야 될까요? 모르게 그냥 할까요? 알려는 줘야 되겠지. 그게 견본주택이니까 타겟은 2번밖에 없어요. 2번밖에. 나머지는 한 명 쓸 말이 없어요. 2번 사용검사 받고 몇 년에서 보관한다? 2년 이상 보관한다. 요즘은 이제 내용이 없으니까 그런 게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상식적인 얘기지만 2년 이상 보관. 왜 2년 이상이냐? 얘들은 하자업소 기간이 짧더라. 2년 이상이더라. 더 이상 보관 안 한다. 2번 주택의 분양가 제한, 분양가 상한제. 그냥 이쪽 파트는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 믿어야 돼요. 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주택은 자, 주택법 규정에서 체크합시다. 일반인이 공급하는 공동주택. 일반인이 공급하는 공동주택인데 어디서? 1번 어디서? 공공택지에서. 공공택지에서 일반인이 공급하는 공동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습니다. 두 번째 공공택지, 외택지, 쉽게 말해서 민간택지. 국장이 지정해서 공고하는 지역 그게 뭡니까?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일반인 공급하는 공동주택입니다. 공공택지, 일반인 공급하는 공동주택, 공공택지, 외택지, 민간택지, 국장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공고하거든요. 그 지역에서 일반인 공급하는 공동주택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는데 다음 세 개 안 받는다. 이게 잘 나와요. 하나, 둘, 셋, 하나. 도생, 도시생활주택, 도생. 둘, 경제자유지역, 외자유치. 셋, 관광특구 50층 이상, 관광특구 150m 이상. 아주 잘 나와요. 건축법에서 층 구분이 안 돼 있으면 몇 메타만 한 층이다? 4m만 한 층이다. 고층 몇 층? 30층. 몇 메타? 120m. 초고층 그러면 50층 몇 메타? 200m. 근데 주택법은 50층 나니까 몇 메타? 150m. 건축법 모든 건축물의 층고는 건축법 몇 메타고? 4m인데 주택법에서 주택의 층고는 3m. 주택 4m 해봤자 난방비만 많이 든다니까. 에어컨만 많이 든 거. 주택은 높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택의 층고는 3m니까. 그래서 50층 그러면 5, 3, 15, 150m. 박스 잘 나온 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2번 이제 분양가입니다. 분양가는 어떻게 구분한대요? 뻔한 거 아닙니까? 땅값 플러스 건축값이지. 택지비 플러스 건축비인데 택지비는 어디서 지을 건데 어디서? 공공택지. 공공택지다 그러면 그거 팔아먹은 가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택지 공급가요. 공공택지는 100% LH가 공급했으니까 LH 가서 보면 나온다고. 이거 얼마 팔았다. 공급가 있어요. 공급가 플러스 국토부령이 정하는 택지와 관련된 부서인데 택지와 관련된 부도 비용을 어디까지 인정할 거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놨다고. 국토교통부령으로. 내가 땅 샀으면 내 앞으로 등기해야 하네요? 해야지. 등기 비용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겠지. 등기하러 가다가 배고프니까 중간에 밥 사 먹었어요. 밥값 들어가 안 들어가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국토부에 정해졌으니까 국토부. 그런 내용. 근데 국토부령까지 공부하면 평생 가요. 평생. 나오든가 말든가. 그래서 공급가 플러스 국토부령이 정하는 뭔다? 택지와 관련된 비용, 부대비용 가산한다. 그러니까 대충 공급가 플러스 부대비용. 민간택지는 공공택지, 외택지가 무슨 택지요? 민간택지. 자, 우리가 앉아있는 이 공간, 이거 철거하고 여기에다 다시 아파트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여기 뭐 한다? 재개발한다.
재개발. 우리가 철거하고 재개발합시다. 아파트 질 수가 있죠. 땅값 얼마입니까? 알 수가 없지. 왜? 공급가가 없으니까. 그때는 뭐 해야 돼요? 감평사가 평가해야죠. 그래서 공공택지, 외택지는 뭐라고? 감정가 플러스 얘도 부대비용. 국토부령이 정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을 가산한다. 부대비용. 건축비는 생각해봐요. 전국에 있는 땅값은 다 같아요? 다 달라요? 다 다르죠. 전국의 건축비는 다 같아요? 다 달라요? 다 같이, 다 같이. 왜 다 같아요? 건축 자재는 공장에서 찍어내니까, 생산하니까. 생산 단가가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건축비는 전국이 똑같아요. 그래서 국장이 얼마 딱 정해줍니다. 건축비는. 기본형 건축비, 장관이 정해줘. 거기에다 플러스 부대비용. 근데 이 기본형 건축비 밑에 보면 분양가 구성항목 중 건축비는 장관이 정해서 고지하는 건축비 뭐라고요? 기본형 건축비. 기본형 건축비인데 이 건축비가 그 지역 실정에 안 맞으면은 기본형 건축비가 실정에 안 맞으면 시군구청장이 기본형 건축비를 따로 정해서 고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본형 건축비가 있으면 여기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있다고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해놨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군구청장이 지역 실정에 맞게 낮출 수도 있고 좀 높일 수도 있다. 무한정 높이고 낮추고 그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 기준도 가이드라인도 국토부에 있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기본형 건축비를 시군구청장이 따로 정해서 고시할 수 있냐 없냐 물어보니까 고시할 수 있다 그래야지. 있다 그래야지. 분양가 공시 원가 공개입니다. 원가 공개. 옛날에 건설회사하고 대통령하고 많이 싸웠죠. 공개해야 된다니까. 하면은 건설회사 다 망한다니까. 해야 된다니까. 하면 안 된다니까. 결국은 공개합니다. 뭐만? 분양가 상한제만. 분양가 상한제 원가 공개하는데 첫 번째 사업주체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서 공공택지죠. 공공택지.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 입주자 모집 승인받았을 때 입주자 모집 공고에 체크합시다. 분양가 공시해야 된다. 공공택지 분양가 공시는 누가 해야 된다?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 공고에다가 택지비 얼마, 공사비 얼마, 간접비 얼마 이래서 얼마 써야 되는데 택지비, 공사비, 간접비 그까지 하지 말고 공공택지 분양가 공시는 누가 한다? 사업주체. 그 의무입니다. 의무. 하이한다. 그러면 공공택지 외택지에서 분양가는 그때는 누가 공시하고 2번에 있죠. 시군구청장이 공공택지 외택지에 공급되는 분양가 적용주택에 대해서 입주자 모집 승인할 때 분양가격 공시합니다. 공공택지 외택지 분양가 공시는 누가 한다? 시군구. 공공택지 분양가 공시는 누가 한다? 사업주체. 분양가 공시 대상인 주택은 무슨 주택이다?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만 분양가 공시합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얘기했죠. 자, 주택에 입주자 모집하려면 뭐 하려면? 분양하려면 승인받아라. 누구한테? 시군구. 그럼 원주시장은 승인해 주려는데 원주의 평당 1,500. 분양가 적정해야 하네요. 모르지. 그러니까 어쩐다? 전문가 판단이다. 뭘 만든다? 분양가 심사위원회. 분양가 심사니까 국토부에 있어요? 시군구에 있어요? 시군구. 왜요? 시군구가 승인하니까. 첫 번째 어디에 있는가? 시군구. 두 번째. 그러면 시군구를 언제 만드는가? 이걸 물어봐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있으면 며칠 내? 20일 내에.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있으면 20일 내에 분양가 심사위를 만듭니다. 20일 내에 만들어요. 날짜 잡아야 돼요. 근데 자요. 원주시장이 있는데 현대가 와가지고 시장님 분양 승인 좀 해주세요. 그래 평당 분양가 얼마? 1,500. 원주시장 모르니까 누구한테? 심사위원. 빨리 판단해봐라. 심사위원. 너무 비싸다. 안 해주는 거예요. 심사위원회 심사가 따르니까. 근데 국가지하철공사는 분양 승인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때는 어쩔 거냐고 그걸. 그래서 국가지하철공사는 기관장이 심사위원회를 만듭니다. 기관장이. 그것도 잡아놓고 국가지하철공사는 분양 승인을 안 받으니까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기관장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분양가 심사는 어디에 있대요? 시군구 언제 한대요? 사업계획 승인 신청받고 20일 내에 합니다. 국가지하철공사는 기관장이 심사위원회를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 시군구청장이 분양 승인할 때는 심사위원회 결과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인데, 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해야 되는데, 1번, 누가? 국장이 심의할까요? 상식이지. 지정했으면 공고할까요? 상식이지. 그러니까 1번을 딱 보고 누가? 국장 지정할 수 있다.
투기과열직은 누가 지정해요? 국장시도. 분양가 상한제는 국장만 지정할 수 있다. 그러면 딱 잡고 넘기면 요건 대상 지역이 어디냐? 대상 지역이 어딥니까? 그러면은 그건 암기하죠. 이건 암기해야 돼요. 지정한 날에 속하는 달에 직전월 소급해서 3개월간 거래량이 얼마 이상? 10% 이상? 3개월 거래량이 아니죠. 가격 상승률이. 3개월간 매매가 상승률이 10% 이상이다. 3개월간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그러면 전년 이맘때보다도 200% 이상 거래량이 훨씬 늘어났다고. 또 3개월간 청약 경쟁률 얼마 초과? 20대 1 초과. 3개월간 가격 상승률 몇 프로? 10%. 거래량 200%. 그리고 청약 경쟁률 20대 1. 10%, 200%, 20대 1. 10%, 200%, 20대 1. 3주만 지나면 생각이 안 나요. 그거 듣기는 들었는데 앞에서 말하면 가물가물하고 물어보면 듣기는 들었는데 결론은 반복입니다. 반복.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잊어먹고 반복하고 잊어먹고 반복하고 두 달 간격으로 잊어먹고 반복하고 평생 가도 잊어먹어요. 두 달 간격으로 우리가 지금 2개월 과정인데 2개월 과정으로 하고 시작하고 지나가면 2달 딱 지나면 잊어먹고 생각 안 나고 또 잊어먹고 평생 가도 2달은 잊어먹는다고. 그러니까 이걸 갖다 최대한 시간을 갖다가 2달 한 게 몇 시간으로? 4시간으로 줄이면 제가 이 얘기했거든요. 7월달 넘어가면 공법을 4시간 줄여놨죠. 최대한 한 장으로 보는 공법 해가지고 4시간 줄여놨으니까 일요일날 하루 날잡아가지고 오전에 아침 먹고 한 번 듣고 4시간이니까 자 식사하고 잠깐 쉬고 오후하고 한 번 듣고 또 식사하고 잠깐 쉬고 저녁에 자기 한 번 쉬고 하루가 몇 시간인데? 24시간인데 24시간에 몇 시간만 투자하면 12시간만 투자하면 몇 번 된다고? 3번을 반복할 수 있으니까 3번 반복했는데도 안 되더라. 3번 반복했는데도 안 되더라. 그럼 한 번만 더 해봐요. 한 번만. 한 번 더 해보고 그래도 안 된다. 그래도 나는 안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중개사 적성에 안 맞는 사람이에요. 이쯤 되면 솔직히 적성에 안 맞는 거죠. 적성에 안 맞는 거 붙잡고 있어봐. 빨리 다른 길 가야지. 그럼 적성에 안 맞는 거예요. 그분이 어쩌면 내일 올 줄 몰라요. 한 분이 포항에서 올 줄 모르니까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한 분이 열심히 이분이 지금 포항에서 분양권 1위입니다. 분양권 1위. 포항에서 장 섰다 그러면 이 사람이 싹쓸이에요. 싹쓸이. 분양은 싹쓸이.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었는데 문제는 증이 없어요. 증이. 자격증이 없다고. 그러니까 남편 빌려하지 않겠습니까? 직원 써가면서 하는데 불편하고 답답하죠. 잘하면 항상 옆에서 시기를 하죠. 시기를 잘하면 누가 찔러대니까 맨 단속 나오고 싫고. 그래서 여보 안 되겠네. 당신이 나 좀 도와줘 해가지고 집사람 여보 당신이 좀 따와. 그러면 일을 안 시켜야지. 일 할 거 다 하고 따와. 그러니까 집사람도 같이 하면서 야간에 듣다 보니까 피곤해요. 그러면서 일은 또 다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년에서 떨어지고 2년에서 떨어지고 3년에서 떨어지고 일하면서 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일을 자기가 다 하고 여러분 하지마 그래야지. 일 다 시키니까 떨어지니까 그것도 뭐다 비켜. 내가 할 테니까 이제 내가 한다. 제가 한 거예요. 근데 처음에 봤을 때는 되게 대범해 보였는데 이 사람은 뭔가 자기가 안 되는 거 하나 만나면 너무 소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데 처음에 봤을 때는 되게 대범해. 아니 그 동네에서 포항 전체에서 분양권 1위 할 정도면 사람 대범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잘했는데 이분이 공부하다 한 번 긴장하면 그 다음부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장 가가지고 시험 봤는데 그때 이 포항에 이런 말은 뭐 하지만 포항에서 그 학원에서 100명이다 그러면 50명 넘게 합격했어요. 하여튼 컨닝 분명히 했는데 심정은 컨닝인데 학생들이 반은 컨닝 합격을 했다고. 물증이 없네. 물증이. 시험장 딱 가가지고 시험장 딱 갔는데요. A라는 사람이 얘 평소에 공부 못해요. B가 공부를 더 잘해요. 여기가 공부 못해요. D가 잘하는 거예요.
얘가 합격해 본 거예요. D는 떨어진 거예요. 열받은 거예요. 걔 나보다 훨씬 못한 애가. 근데 A가 갑과를 봤다는 걸 알아요, 이 사람은. 안다고. 을도 공부 못하는데 얘 거를 보고 합격했다고. 자기는 누구 거 못 보고 자기는 떨어졌다고. 열받은 거예요. 공부 못하는 애들이 합격해보니까 자기는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걸 갖다 찔렀어요. 뭐 신문사 기자 찔리고. 그러니까 조사가 시작, 조사가 시작되니까 자요. 얘는 얘 거 보고 얘는 제 거 보고 이거 다 알려준 거예요. 알려줬는데 알려줬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뭐 녹화해놨습니까? 녹화해놨냐고.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불러가지고 원장 불러가지고 원장한테 원장 불러서 하는 거예요. 왜 당신은 학생들을 갖다가 혼자 접수하라고 그러지? 당신은 왜 학생들 갖다가 컨닝할끔 새벽 2시 되면 우리가 원서 접수하게 되면 동시에 이 인터넷 하다 보니까 접수하고 있는 과정에 다른 사람이 들어온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동시에 못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학원에서 원장들이 새벽 한 2시 정도 되면 그때는 누가 2시 쓰지 안 들어오잖아요. 아무도 안 들어오니까 그때 직원이랑 둘이 해가지고 동시에 접수해요. 동시에 접수하면 우리 학원만 싹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 강의실은 100% 우리 학원, 옆에도 100% 우리 학원, 옆에도 100% 우리 학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부 다 우리밖에 없으니까 이제 공부 여기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죠. 잘한다는 거 알아요. 옆에 잘해 못해요? 알아요. 근데 별 쓸모가 없어. 2차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동차한 사람이 잘해야지. 이렇게 하는데 다 알다 보니까 강의실 가가지고 전부 다 컨닝해. 컨닝하다 보니까 원장한테 왜 당신이 단체 접수했습니까? 그러니까 원장이 더 배짱 있는 사람이요. 내가 우리 학생들 위해서 자만적 해주는 게 내가 뭐 잘못된 거요? 학생들 그 시간에 공부하라고. 나도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하지만 시간 돼서 새벽에 했는데 내가 뭐 잘못했냐고. 학생을 위해서 나는 원장 입장에서 나는 최선을 다해줬다. 이러니까 경찰이 할 말이 없는 거 할 말이. 근데 그 안에 그 수험생 중에 경찰 과장이 한 분씩 과장이 직원이 취직자다가 혹시 과장님도? 이러니까 과장이 야 이 자식아 내가 합격하려면 다 합격하지 왜 나는 1차만 됐겠냐. 내가 컨닝했으면 다 했지. 그러면 그 과장이 1차밖에 안 된 게 1차밖에. 나는 실력을 했다니까. 실력으로. 결국은 이렇게 해가지고 컨닝했어요. 이것은 했는데 분명히 했는데 뭐가 없어요? 물증이 없어요. 물증이. 했다니까. 물증이 없다니까. 혼자서만 컨닝했다고 다 소문내고 나머지는 우리는 안 했다는데 너 왜 그러냐고 이렇게 되고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그 동네 살 것 같습니까? 중개업 한번 나와서 업 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시험 봐서 합격을 하겠지만 그 동네는 떠나야지 무슨 수를 하겠냐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부터 무슨 현상이 나옵니까? 새벽 2시가 아니고 새벽 3시에 접수해도 전부 다 섞어버려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학원에서 단체 접수가 작년 봐봐. 작년 같이 들어가던가요? 완전 뿔뿔이. 단체 접수 하든가 말든가 지금은 전부 다 섞어버린다고. 그러니까 학원에서 접수해준 게 이제 별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컨닝도 못해요. 주구장창 돼요. 번이 실력으로. 컨닝하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내 머리에 또 넣든가 아침에 일찍 가가지고 얘한테 컨닝 시켜. 얘한테 머리가 안 되면 야 네가 좀 대신 좀 안경 쓰라 해가지고 싹 써놓으니까 감독관이 와가지고 너무나 재밌던 게 싹 써놓으니까 2줄이 일어나세요 해가지고 이리 가세요. 그랬다니까 뭐 학교에서 책상 들고 이러고 가지 이러고 아니 책상은 넣고 이런 경우도 있었다니까. 싫어합니다. 싫어. 그래서 무슨 얘기냐 이게 지금 그분이 뭐 하다까지 갔냐 그러면 이분이 지금 대구 학원 다녀요. 대구 학원. 그래서 작년에 1차 되고 작년에 대구에서 박기인 교수 수업하니까 거기서 하여튼 해가지고 1차 됐고 그 다음에 올해 이제 2차 하는데 2차 하는데 제가 대구에 있으니까 또 대구 오거든요. 대구 오는데 대구 특강이 다음 주거든요. 이번 주가 아니고 자기는 당장 급하거든요. 그러니까 포항서 지금 내일 여기 온다고 여기 수업 들으러. 근데 이분이 뭐 하고 있냐? 요즘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불안하죠. 박긴 교수 친하거든요. 원장님하고 저도 친하고. 그러니까는 안 보이니까 거기는 또 다른 말씀. 요즘 그 친구 왜 안 나오냐 그랬더니 교수님 있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교수님 그때 하루에 3번 돌리라고. 3번 돌리라니까 이거 3번을 돌린다고. 다른 거는 팽개치고 공법만 잡고 하루에 3번 돌리라고 하는데 3번이 안 들어간대 이게. 밥 먹고 오늘 진짜 3번 한다. 아침에 1번 하고 오후에 1번 하고 저녁에 1번 하려고 3번 차려고 그러면 이게 안 되는데
다른 사람 같으면 3번 되는데 이 사람은 너무 꼼꼼해요. 너무 꼼꼼해요. 거기 있는 거 다 알면서 3번 돌리려니까 돌아갑니까 이게. 그냥 돌리라고 그냥 거기 뭡니까 자료 딱 넣고 자료 넣고 전다고 3번 돌리라고 3번 돌리고 난 다음에 보면 웬만한 거 다 한다고. 그러니까 내일 나타나면 이 사람이 3번 돌렸다는 얘기고 나타나면 제가 소개. 우리는 제가 뭐 분양 일이다 그 말을 하더라도 뭐냐 집사람 3년 건선시켰다 그 말 하면 안 되고 3년 하고 자기는 처음에 시험 보러 가서 긴장해서 떨어졌대. 긴장해가지고 떨어지고 남자도 그런 녀석 나옵니다. 작년에는 1차를 너무 우수한 성격 합격한 거예요. 이제 작년에 1차만 했으니까 주구장치 했으니까 올해 2차만 하는데 혹시 떨어질까 봐서 공부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지금 3바퀴 돌린다고. 2개월 과정으로 돌면 그런 현상 돌아가니까 우리는 4시간 최단 기간 돌리는 게 저희 반복입니다. 결론은 반복. 그래서 여기 있는 10%, 200%, 20대 2달 빙 돌면 100% 생각 안 나요. 한 달 생각 안 나요. 그걸 계속 반복하자고요. 가격 상승은 10%, 거래량 200%, 경쟁률은 20대 초과. 2번 중요입니다. 중요. 국장이 지정할 때 시도 의견 넣습니다. 3번은 안 중요. 상식으로 갑시다. 상식으로. 지금 우리가 뭐 한다고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인데 분양가 상한, 여기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이다. 적용지역. 그러면 여기에서 주택을 갖다 분양할 때 뭐 받는다? 분양가 상한제. 그러면 이 주택 분양에 대한 승인은 누가 해야 돼요? 누가 해요? 시군구. 그러면 얘가 분양가 상한제는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알아야지 그러면. 그래야 분양에 대해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국장이 지정했으면 누구한테 알려준다? 시군구한테 알려준다. 시군구. 시군구는 듣고 시군구가 들어가지고 뭐라 하냐? 가만히 있으면 자 현대 가서 시장님 아파트 분양할 때 승인 좀 해주세요. 그럼 어쩐다고? 승인해주면서 너는 이 지역이 공급 문구에 쓰라고. 이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제도 문구에다 써라. 그럼 얘가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역 주민들은 아 이번에 하는 거 여기는 뭐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제도 이렇게 주민들은 안다 이 얘기입니다. 왜 국장이 시군구한테 알리는가 이해해야 돼요. 시군구가 알아야 분양 승인합니다. 분양 승인. 그 다음에 4번 읽으면 후회해요. 국장이 지정하고 지정사유가 없어졌으면 전치해야 돼요? 해제해야 돼요? 해제해야지. 그 얘기고. 5번은 패스. 6번 잡고. 국장이 지정하고 시도 시군구가 해제 요청. 국장이 지정하고 시도 시군구가 해제 요청하면 요청받은 국장은 며칠 내 가부 결정 통보? 며칠이요? 40일. 그거는 좀 잡아줘야 돼요. 분양가 상한제 딱 정리하면 몇 개 되죠. 첫 번째 누가 정한다? 국장. 요건은 가격 상승 10%, 거래량 200%, 경쟁률 20대 초과. 세 번째가 국장은 시도 의견 듣는다. 네 번째가 시도 시군구가 해제 요청하면 며칠 내? 40일 내 결과 통보. 답은 그것 말고 나올 만한 게 없어요. 공급 질서 유지 방안입니다. 1번 공급하는 자 측면. 자, 얘는 좀 잠시 쉬고 합시다.